네, 오늘 저녁은 진주 정신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원래 진주 사람이 아닙니다. 사천에 살다가 진주를 이사 온 지가 한 30여 년 됐으니까 이제는 뭐 진주 사람이라고 그래도 뭐 아무도 나무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진주에 살면서 진주 정신이라는 말을 전 많이 들었습니다. 어느 언론이건 또 혹은 어느 모임이건 간에 진주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창원이나 울산에서 울산 정신, 마산 정신 가는 이야기는 안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진주만은 유독히 그 진주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진주 정신이 뭔가 많은 생각을 해봤고 또 stud인 분들에게도 많이 문의를 해봤습니다. 특히 그 별세하신 은초 그 정명수 선생님한테 그 진주 정신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글쎄 진주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뭐이라고 딱 부지런히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말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문화원장도 지나고 경상도에 교수로 계셨던 그 이명길 박사한테도 사실은 안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역시 냉철한 해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 진주정신하는 이것이 오늘 유인물에 나가 있습니다. 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개인 사견입니다. 저 김자하가 이 진주정신하는 글을 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공론화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 사람이 뭉쳐서 또 인원을 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민성 회원이나 우리 오광대 회원 여러분에게 이 진주정신을 말씀드리면서 공감하는 분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아닌데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단 거론이 되고 공론화되면서 앞으로 진주정신이 확립되어가는 그런 계기를 삼고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선 진주정신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민족 시인 허유의 시를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팔도 강산을 가동 끝에 진주에 와 닿으면 그때부터 여행의 시작이다. 팔도 강산을 다 돌아보려고 맨 처음 진주에 와 닿으면 이제 여행의 끝이다. 태백장 끝에 정수리에 퍼붓는 냉수 한 바가지, 우리나라 정수리에 퍼붓는 이 정갈한 냉수 한 바가지, 진주에 와보면 그렇게 퍼뜩 정신이 들고 마는 것을 안다. 아마 시가 안겨주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는 정말 강력하죠. 진주 정신을 아마 멋지게 표현한 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허유 시인은 아마 고성 출신이고 진주고등학교를 나갔다 그러죠. 그리고 현존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마 살아계신 한 70 가까이 되신 분입니다. 아주 진주 정신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진주에 살면서 저는 진주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진주가 주거 환경이 좋죠. 살기도 아주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여러 가지 생산하는 농산물도 좋을 뿐더러 또 오랫동안 도시이기 때문에 해서 우리에게 좋은 느낌도 줍니다. 그뿐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가 생활을 할 때 요즘은 흔히 등산도 많이 다닙니다. 진주에서 1시간 거리면 지리산에 닿을 수도 있고 또 1시간 정도 나가면 바다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거 환경이 이렇게 좋은 곳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대한 애착이 많이 가죠. 그러나 이 주거 환경이 좋은 것보다는 어쩐지 진주 정신이 있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요즘 사회가 물질적인 어떤 가치보다는 만약에 정신적인 가치를 우위에 둔다고 그럴 때 정말 진주 정신이 있는 이 진주가 저는 더욱 마음에 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 정신이 이 시기에 왜 필요한가?
왜 오늘날 재조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부패해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부패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선명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물론 상위 랭커는 그 노르웨이나 핀란드나 덴마크나 이런 쪽에서 거의 다 차지했죠. 상위 순으로 볼 때 42위가 아프리카의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42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가 그 뒤를 이어 43위를 했더라고요. 아마 불명예스러운 기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몇 년이 지났을 때 좀 더 나아졌으려니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아직도 별로 나아진 게 없다는 사실에 저는 많이 묻습니다. 몇 년 전에 이케하라 마모루라는 일본 사람이 맞아 죽을 각오로서는 한국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이거.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나는 재수가 없어서 감옥에 들어갔다. 전부 도둑놈인데 나만 잡히게 들어갔다는 그런 핑계를 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전부 도둑놈인데 나만 재수가 없어서 잡히게 들어갔다. 확실히 맞는가 모르겠으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패해가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65년도든가 모세 다얀이라는 이스라엘의 국방상이라고 있습니다. 에고논이죠. 65년도에 역사적으로 아주 굉장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6.1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랍의 전 국민들과 상대로 해서 이스라엘과의 전투가 있었는데 6일 만에 아주 끝장을 내버리죠. 아마 시나이 반도를 그 당시 차지하고 지금도 안 내놓고 있는 것 아닌가. 아주 큰 전공을 치렀죠. 역사적으로도 6일 동안에 그렇게 큰 전공을 이룬 경우도 거의 드물었습니다. 모세 다양 국방상이 미국 의회를 방문하고 연설을 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가까스레 아주 짧은 시간에 큰 대성을 거둘 수 있었는가? 그 모세 다양이 하는 이야기가 이건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랍의 장수들은 돌격 앞으로라고 외쳤습니다. 자기는 살겠다고 뒤에 서서 병사들을 앞으로 내몰려고 하는 돌격 앞으로를 외쳤고 우리 이스라엘 장수들은 내 종을 위해서 내 뒤를 따르라. 결국 사지에 그 장수들이 먼저 뛰어들면서 병조들을 솔선수범을 보인 결과가 결국 아주 짧은 시간에 큰 대승을 거둘 수 있던 계기가 됐다. 무슨 얘기냐고. 저는 그 기사를 신문에 읽으면서 많은 나름대로의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솔선수범, 가령 대중을 이끌고 혹은 모범을 보여야 할 우리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결국 선택받은 자들, 국가 사회로부터서 많은 혜택을 받은 자들이 사회에 봉사를 할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고 많이 벌고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왜 배우고 또 봉사를 할 생각은 않고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하고 싶지만 이 사회가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면서 혼탁해지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자꾸 불신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을 할 때도 우리 국민들은 거의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정을 해놓고 나중에 긍정화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에 돈 넣어놓고 은행에 돈 못 찾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은 없었죠. 지금은 2천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습니다. 은행도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공자님 제자에 자공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아마 공자님의 모든 대전인 뒷받침을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는 공자님에게 국가가 구성하는 정치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공자님이 답변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족식, 족병, 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족식,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족병, 외부의 침략을 막고 내부의 치안을 담당할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를 민심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서로를 믿고 삶을 사는 그런 국가라야 제대로의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그 자공이라는 제자는 상당히 짓궂은 사람입니다. 자, 선생님, 그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부득이해서 한 가지를 제외한다면 뭘 제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병을 없애야 된다. 그럼 결국은 두 가지가 남습니다. 백성은 먹고 살아야 할 족식이 돼야 되고 나머지는 민심입니다. 또 짓궂게 한마디 더 묻습니다. 만약에 부득이해서 또 한 가지를 더 버려야 한다면 뭘 버리겠습니까? 그때는 역시 식을 버려라. 결국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무신이면 불립이라. 그래서 그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저는 처음에 논어를 읽을 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서로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병력을 버리고 식량을 버리면서까지 그 오로지 나머지 하나 국가가 구성되는 요소 중에서 하나 믿음이 마지막 남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 당시에는 젊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느끼는 믿음에 대한 얼마만큼 소중한 것인가.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혼란에 빠지고 걷잡을 수 없이 고통에 빠지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의 못 믿는 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말씀을 못 믿는 이런 국민들 혹은 정치인이라면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그런 사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정말 부부간에 얼마만큼 서로 믿으면서 평생을 지내는지 저는 아직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부자간에 정말 믿음을 터놓고 아무 소리는 없이 신생을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는지 형제간은 또 얼마나 믿고 살아야 됩니까? 좀 더 넓히면 이웃은 얼마나 서로 믿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좀 조금 더 넓혀보면 사회로 가보면 노사간의 요즘 분쟁이 아주 극렬합니다. 정상적인 노사관계라면 사용자는 노동자들 뭐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탁 치워줬습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은 아니 옵시다. 사장님이 우리 일자리를 마련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자식들 간에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사용자는 야 이 자식들아 내가 너 새끼 내 단지 살리고 왔냐? 노동자들은 아니 사장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 다 버려줬지 않소? 이런 세대가 지금 현재 우리 불신사회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과 부정부패가 판을 치고 불신 풍조가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런 정말 숨막히는 시기에 정말 진주정신이 앞으로 어떤 정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진주정신이 이 시기에 적절히 필요하고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진주정신의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그럼 이 진주정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어떤 과정을 거쳤을 것인데 분명히 이 고을에서의 한 정신이 깃든다면 분명히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역사성을 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가정에 가풍이라는 게 형성된다는 것도 역시 그 가정에서의 가풍, 정말 행세를 하고 인품이 있는 가정 속에서 그 가풍이 있는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 아이들이 정말 성실하게 자라나고 예의 범절이 바르고 이웃에 대해서 깍듯이 격려여신 사상이 풍부해지면서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가풍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교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교도 한 전통을 가지려고 그러면 교풍이 형성됩니다. 저도 한 20년 전에 명신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그 교문에다가 멋진 교풍을 창조하자라는 팻말을 하나 붙여놓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멋진 교풍을 창조해보려는 노력도 많이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금도 그 팻말이 교문에 있는지 저는 아직 확실히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학교가 설립이 되면서 그 어떤 교풍을 하나 만들어 보려는 그 의지는 정말 강렬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가풍이나 교풍이나 어떤 전통이 하나 확립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도 아니고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역사성을 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진주라는 역사성과 진주 정신이 어떻게 해서 탄생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대로 천년고도의 진주에서 분명히 그런 여건을 충분히 충족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일들이 부지기 수였습니다. 특히 인물사적인 그 훌륭한 인물들, 고매한 사상을 가지고 올곧은 사상을 가지고 살아간 분들이 남긴 그 뜻들이 유지를 받아들이고 후손들이 그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우리 진주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서 진주정신으로 만들어져 가는가,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영남은 국지 인재지 보고라 그랬습니다. 영남 쪽에서는 인물이 대체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인재를 공급하는 창고라고 할 만치 국지 인재지 보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인재, 영남의 인재의 반은 진주에 있다고 이렇게 그만치 우리 진주에는 인물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특히 진주라는 지역이 단순한 요즘 와서는 이 서부 경남의 오지에 들어앉은 조그마한 진주로 34만밖에 안 되는 진주로 변모했지만서도 오랜 역사성을 지니면서 진주는 그동안에 진주목이나 혹은 진주의 도청이 진주에 있었기 때문에 진주의 정신은 어쩌면 경남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도 아주 출중한 인물들도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하공진 선생, 그 하시를 계시죠? 아마 하시를 시조일 겁니다. 고려 때 문화실황을 지냈고 거란이 그 고려를 침략을 했을 때 그 당시 국력이 약해서 싸울 만한 준비가 안 되어서 되었습니다. 그 하공진 선생이 그 거란 왕을 찾아가서 담판을 벌였습니다. 내가 볼모로 남을 테니까 무모한 싸움을 중지하고 군사를 철수시켜달라. 이래서 사실은 거란 해병을 철수시킨 아주 대단한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란 왕이 그 하공진 선생을 평가를 해보건데 정말 출중한 인물이고 학식이 풍부하고 정말 이런 사람이 우리 거란을 도와준다면 거란이 정말 큰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이래서 안 보내고 회유를 합니다. 높은 자리를 주고 부귀영화를 줄 테니까 거란에 남아달라. 그러나 충신은 불사이고는 아닙니까? 결국 아무리 부귀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국을 돌아가겠다. 그래서 몇 번의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혀가지고 모진 회유를 당하고 또 고문을 당하면서 결국 그 거란 땅에서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런 충결이 서린 분입니다. 그 다음 강희첨 장군, 역시 거란 10만 대병은 강감천 장군과 합체를 해서 깨끗이 물리쳐서 정말 우리 고려를 반석에 올려놓은 강희첨 장군, 진주군입니다. 그리고 하경복 장군도 역시 여진족을 두만강 너머로 몰아내고 두만강 국경을 굳건히 지킨 정말 진주가 사랑할 만한 장군이죠.
그리고 대사헌 정원입니다. 이분은 고려가 망할 무렵에 고려가 망하고 이시조선이 이성계가 결국 역성혁명을 일으킨 이후에 역시 충실은 불사이군이라 해서 그 고려를 이조를 섬기지 않겠다고 제서를 사양하고 고향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성계가 결국 역성혁명에 성공하고 태종 때 태종이 사람을 보내서 그 정원 선생을 결국 다시 부른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역시 충신은 불사이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응하지를 안 했습니다. 응하지를 않고 나는 눈이 멀어서 참여할 수 없으니까 나는 행위에 얘기해달라. 그래서 내려온 사신이 솔잎을가 눈을 찔렀습니다. 정말 눈이 안 보이는지. 솔잎에 눈을 찔리면서도 자기가 눈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그래서 청맹을 참 보이면서 자기가 끝까지 자기 지조를 지킨 이런 어른입니다. 그 다음 정분이라는 분도 우의정을 지낸 분인데 간종이 폐위됐을 때 보위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가 결국 참수를 당한 분이죠. 그 이후에 남명조식 선생, 정말 왕과 그 관리들의 부패함을 정말 단성소 상소를 올려가지고 처절한 상소를 올리죠.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어떤 절개에 있는 진짜. 또 태종교의 그 하륜이라는 정성, 또 청백재산 이러면 하연 선생. 사실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임진난 때의 삼장사나 또 농계의 청절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 이런 진주가 가만히 그분들의 그 사상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부비에 그냥 자시하지 않고 혹은 요즘 말로 예스맨이 될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끝까지 말할 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조시대, 특히 그 봉건주의 사회 속에서 정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보통 절개가 아닙니다. 요즘 민주사회에서도 그저 예스맨을 만들어버려가지고 전부가 예스맨을 계획하는 이런 사회에서 요즘도 정말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 봉건주의 사회에서도 정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절개를 가지고 그리고 고매한 사상을 가지고 또 물러나면 고향에 와서 교육을 하고 학문을 진시시키고 이런 인물들이 우리 진주에는 즐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고매한 사상들이 아까 말씀대로 이어지면서 우리 진주를 정신적인 사상의 백화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후에 농민항쟁이나 행평운동 이런 어떤 사건적인 계기 이런 것도 역시 진주정신을 한 몫을 담당했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정신이란 정말 무엇인가? 이래서 그 많은 사상적으로 교육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이 진주 지역에 뿌려놓은 그 어떤 사상적인 교육적인 역할 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이루어진 그 뜻 속에서 진주 정신이 해온 건 전 사실이라고 보습니다. 그렇다면 진주 정신을 정의를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래서 전 정리를 해보기를 꼭 한 가지를 못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오랜 전통 속에 쌓아진 그 정신이 꼭 한 가지를 표현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래서 전 표현하기로 첫째, 주체 정신. 그 다음 하나는 호의 정신. 하나는 평등 정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주체 정신이 어떻게 해서 생성됐는가? 어떻게 해서 주체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대륙의 지정학적으로 반도에 정확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엄청난 외침을 받아갔습니다. 자잘한 이야기는 안 드려도 큰 것만 이야기하더라도 원나라의 침공,
그리고 또 청나라의 침공, 또 우리 강토를 초토화시킨 임진왜란, 뭐 여러 가지 많은 외침을 받아왔죠. 이러다 보니까 그 국민의 어떤 생각하는 어떤 국민성이 사대주의화 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고 자주적으로 살아가기는 힘들고 뭔가 큰 곳에 이지해서 내 몸을 보신하고 목숨은 부지하자. 이런 사대주의가 충분히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와서까지도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이렇게 36년을 거치면서 해방되는 과정도 결국 우리 힘으로 해방이 됐다기보다도 외세에 의해서 해방이 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 자주라는 말의 수지가 어려운 맘씨 외세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 외에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거의 문화도 외국 거를 그저 무분별히 받아들이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 자주적인 삶을 살기는 참 어려운 게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진주만은 좀 독특한 고장입니다. 우선 그 임진왜란을 들더라도 임진왜란 사이 3대 최비 진주 대첩에 들어갑니다만은 김수민 목사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인해서 그 일본 외놈들이 전라도 침공의 길을 진주에 차단하면서 진주가 그 큰 대첩을 아주 적은 병력으로 큰 대첩을 이뤄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결국 일본 사람들이 10만여 병력을 가지고 지난해의 패전을 설록해보자는 총력전을 펼 끝에 결국은 우리 진주가 군감민 7만이 열하루라는 아주 격렬한 싸움 끝에 성이 무너지면서 함락을 해서 결국 진주성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나 이 함락이 되면서 7만의 군관민이 순사를 하게 되죠.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처절한 전투는 없었고 군관민이 순사를 하는 이런 경우도 거의 없을 만치. 일본이 비록 진주성을 함락했지만서도 진주인의 기계는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진주에서는 의병의 활동은 두드러지게 더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병의 활동을 볼 때 특히 임진왜란 때는 남냉조시 선생의 그 학문을 이어받은 후학들이 나라가 위급해질 때 분연히 일어나서 의병 활동을 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홍의장군 각제하고라든지 또 정인홍, 내암 정인홍이나 남냉 조정도 그 학자들이 의병을 일으키면서 진주의 기상을 굳게 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의병들의 역할, 그 이후에도 결국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에 한일 합병이 일어나면서 국권을 회복하려는 그 의병 활동, 특히 노응주 장군의 의병 활동은 특기할 만하지만서도 그분 외에도 30여 명의 의병장들이 있었고 300여 회의 의병 활동이 있었다고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병 활동에서도 전라도나 충청도 쪽의 의병과 진주 의병의 차이점은 전라도 의병들은 근황정신, 그 의병의 기병 사유를 근황정신, 결국 양권이 확립되어야만이 지방도 그 외침을 막을 수 있다. 이 근황정신에 의한 기병이 그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주의 그 의병들의 기병정신은 그 근황정신과는 좀 다릅니다. 결국 상토가 지켜져야 국가가 지켜진다. 결국 상토 보위의 특성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상대학에 있는 여러 학자들의 그 논의에 의해서 확실히 증명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사에서 진주 시민들과 군관민이 분연히 싸웠던 그 기록들 혹은 그 이후의 의병 활동들의 그 참전 사상, 특히 숫자도 많았을 뿐더러 그 아까 정신 자체가 우리는 결국 국가가
위기에 빠져서 결국 전부 도망가 버리지만서도 우리 향토는 우리가 지키겠다. 이런 강력한 그 향토 보유의 정신이 있었기에 의병 활동을 가능했다. 이런 생각을 볼 때 결국 의병 정신이나 혹은 그 이민족에 대한 저항 정신이 강하게 이 진주의 향토 속에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것을 전 주체 정신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려봤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이제 호의 정신인데, 호의 정신은 특히 남명 조식 선상에서 이거 큰 사상에서 연유화되었다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볼 때 낙동강을 반을 갈라가지고 낙동강 왼쪽은 경상자도라 그랬고 낙동강 오른쪽은 경상우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남에서 이거 경상자도와 우도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만, 특히 그보다도 항맥으로서도 이조중엽의 세계 이황 선생과 남맹 조직 선생의 두 삼봉우리는 뚜렷한 항맥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상 결국 자도에서는 세계 이황 선생의 항맥이요, 또 경상 우도 쪽에서는 남맹 조식 선생의 항맥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1501년에 탄생한 두 분은 거의 탄생 시기도 같고 별세하신 시기도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의 사상학적으로 큰 획을 그은 두 분입니다. 그런데 세계 이황 선생하고 그 남명 선생의 그 학풍은 조금 달랐던 것은, 남명 선생의 학풍은 경의 사상입니다. 경이라는 것은 자기 내면의 인격을 수양하고 학문을 공부해서 자기 인격과 내면을 수양하는 겁니다. 그럼 의라는 것은 배우고 익힌 바를 그다음 행하는 겁니다. 결국 학행일치, 결국 선비가 배우면 배운 대로 행하지를 않고 행하지를 않으면 그건 학문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만치 그 경의 사상에 투철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남명 선생의 그 후학들은 그 의에 대해서, 결국 행함에 대해서는 아주 투철한 정신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우리 사회가 가장 흐트러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제대로 배운 바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몰라서 행동을 안 하면 괜찮은데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오히려 질서도 잘 안 지키고 법도 잘 안 지키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남명 선생께서는 가장 결국 강조하신 것이 경의 사상. 결국 내면의 인격을 수양하고 갖추면서 그 갖춘 인격을 그다음 행하는 데 써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은 애국주 잘하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애국사 잘하면서 정말 작은 하나 행동으로 옮기려고 그럴 때 그 작은 하나 행동을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 스스로 행동에 옮길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밝아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남명사상의 그 대부분의 후학들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이 일어났을 때 정말 세계학의 후학들은 의병에는 크게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명선생의 후학들은 거의 대부분 의병장으로서의 역할을 대통했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고 자시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남명선생 같은 경우는 대설길에 나가지도 아니했고 처사로 계시면서 특히 단성소라든지 무진봉사는 단성소는 그 명종을 고아라고 평을 했고 그 문정황후를 일개 과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일개 과부와 고아가 결과적으로 정치를 이렇게 포탄에 빠뜨린다고 아주 강한 어구를 써가면서까지 상소를 올렸고, 그 뒤에 무진봉사 같은 경우는 결국 서리 망국론, 결국 이 서리들, 이 관리들이 나라를 망친다 하는 이런 어떤, 결국 우선 그 남명 선생은 대선에 나가지는 않았지만서도 현실 정치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불의와 팔바지를 안 했고 굳건히 살아가는 그런 정신을 보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의 그 항맥들, 결국 일이 있을 때는 의병장으로 나서고 일이 없을 때는 교육에 참여하는 그런 것은 남명 선생의 후학들의 학풍이
우리 진주에 그대로 고스란히 쌓여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불의를 보고 그대로 자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학맥이 이어져 와가지고 그 기호 학풍의 대가라고 하는 성호 이익선생 같은 경우는 이 진주인들의 기상을 낙선 호위한다. 결국 선함을 좋아하고 의로움을 즐겨한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정말 아마 적절한 평가가 아닌가. 이래서 남명선생의 그 학행일처의 그 사상들이 계속해서 교육으로 이어져 오면서 우리 서부 경남 진주에는 정말 불의를 보고는 그대로 참지 못하는 정말 바른 길을 가려는 그런 어떤 무지력이 강한 그런 쪽으로 학풍이 이어져 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 학풍을 일러서 전 호의정신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평등정신에 대해서입니다. 이 평등정신은 첫째 1862년에 농민항쟁이 일어납니다. 철종되죠. 이 농민항쟁은 결국 삼정의 문란으로 해서 관리들이 백성을 얼마나 노략질을 하고 못 살게 굴었던지 결국 백성들이 농민항쟁을 일으킨 겁니다. 목민심서에 보면 다산서에서 목민심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성은 논밭을 농사를 삼아서 추수를 거두는데 관리들은, 즉 서리들은 백성을 논밭을 삼아가지고 백성의 살을 뜯는 것으로 추수를 삼고 가렴 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농사를 지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만큼 그 다선생도 예리한 판단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사회에는 정말 엄청난 핍박을 받고 관리들의 행태가 굉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농민들이 그 당시 항쟁을 일으키면서 40여일 동안에 전국으로 이 운동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조그마한 운동들이 사실은 서울에서 운동이 일어나서 지방을 파급하는데 유독히 이런 민권운동이 진주에서 먼저 일어나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직력이라든지 모든 열의가 진주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서 참남으로 퍼져나가서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평평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 1923년도 백정 해방운동이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결국 차별받는 백정들의 신분을 철폐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결과적으로 우리 21세기에 가장 화두로 세도하고 있는 인권이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사람의 권리, 결국 사람이 타고날 때 차별을 두고 타고난 건 아닙니다. 황후장생 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시점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 2조 봉건주의 시대에서 그 민권운동이 탄생했다는 자체가 대단한 진주의 백정들과 선각자들이 그 생생운동을 일으키면서 진주의 본사를 두고 전국의 지사를 둘만치 그 행정운동이 확대되어 갖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백정이라는 신분은 자기를 철폐했습니다. 그러면 왜 진주가 농민항쟁 혹은 평평운동이 일어나게 되는가? 사실 지난번에 그 김중섭 교수가 이 자리에서 그 형평운동에 대해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중에 누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왜 하필 진주에서 그 형평이 일어났을까요? 이랬을 때 그 김중섭 교수는 분명한 답변을 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신 답변을 드린다면 이건 진주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자, 농민운동이나 그 형평운동이 처음부터 자, 내가 백정이라고 생각할 때 할아버지도 백정이었고 아버지도 백정이고 나도 백정이라면 내 자식도 백정일 것이다. 이거는 운명적으로 타고난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 운동은 안 일어납니다. 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천민으로 태어나서 농사는 지어야 하고 수탈을 당해도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귀족이고 귀한 신분이기 때문에 해서 우리가 갖다 바쳐도 되고 우리는 그네들에게 권리를 박살당해도 그건 마땅한 것이다. 운명적으로 이미 지어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 운동은 아니다. 그러면 왜 똑같은 사람을 태어나 나는 왜 백정인가? 이제 왜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하죠. 그러나 왜라는 단어가 붙기 시작해도 그 운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 주변의 상황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신적인 가치관 혹은 생각자들의 생각 이런 것이 갖춰질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진주정신이었던가 하는 이야기 하는 이유로 결국 형평운동이나 농민항쟁 같은 경우가 운명적으로 나는 백정이었고 나는 농민이었기 때문에 해서 당연히 수탈받아도 괜찮고 탄압받아도 괜찮은 인간은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체념이나 숙명으로 치부했을 때는 이건 절대 안 믿어야죠. 그래서 그 저변에 일어나는 내라는 단어, 왜 내가 백정이어 태어나야 하며 남 처제받아야 하는가? 왜 똑같은 신분이 아니었던가? 왜 탄압받아야 하는가? 농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똑같은 사람들로서 왜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왜 난 차별받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운동의 추진체가 될 수 있는 그 가장 저변의 정신적인 사고는 저는 진주정신이라는 그 저변에 깔려진 그 분위기가 유독 진주에서 일어난다고 보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전국을 그 당시에 평가를 해볼 때 여러 학자들이 평가를 해봤습니다. 백정이 진주에 특별히 더 많이 산 것도 아니었고 백정이 특별히 더 탄압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백정도 진주에도 살았고 서울에도 살았고 전라도도 살았고 함경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진주에서만이 그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가? 농민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도 농민들이 똑같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진주 농민들만은 그 운동을 들고 일어났던가?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주 정신이 그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진주 정신이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해왔던가 하는 문제. 역시 남명선상의 그 학풍이나 혹은 민평운동을 일으킨 주역들, 농민항쟁을 일으킨 주역들. 그 농민항쟁은 결국 농민이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실패한 농민운동이었습니다만 그래도 그 싹시 30년 후에는 동학농민항쟁으로 아주 발달하는 기기가 되고 그 모태가 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도 농민운동이 진주가 가장 활발한 이유, 농민회장도 진주에서 나올 수 있었고 가톨릭 농민회라든지 농민의 활동이 가장 진주가 강한 이유도 나는 이 진주정신이 내게 아직도 이 흐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주는 그럼 이 진주정신이 아까 말씀대로 주체정신, 고의정신 혹은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평등정신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이 인권운동, 결과적으로 인권이라는 것이 평등의 기본을 두고 있습니다. 증평운동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울같이 평등한,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면 안 되잖아요. 평등해. 그래서 평등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욕망들이었습니다. 지금 와서도 우리가 평등한 삶을 살고 있느냐? 사실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주정신이 그럼 그동안에는 어디로 잠복해버리고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은 진주정신이 존재해 있는가? 이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 소재지였기 때문에 해서 모든 인물도 진주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청이 일제가 약탈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옮겨가고 난 이후에 진주의 그 경기 자체는 침체지고 인물은 도청으로 지향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이 정치체계가 바뀌면서 권력지향적으로 혹은 모든 인물들이 권력 쪽으로 몰려가면서 진주가 인물의 공동화 현상을 일으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새 정부가 수립되고 모든 인물들이 서울 쪽으로 가버리고 진주에서는 그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살아남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 본다면 진주에서 서울대학을 1년에 100여 명 이상 넣었거든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계속해서 넣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인물들이 가령 진주의 고향에 와서 봉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됐으며 지금은 얼마나 되는가. 따지고 보면 좀 이름 있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은 거의 부산, 진주, 부산, 서울로 다 떠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0년대 이후에 경제가 급격히 발전을 하면서 물질 문명에 그저 오늘 보고 모든 가치관이 물질 문명 쪽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한탕주의가 만연을 하게 되죠. 배설길에 가더라도 한 계단 두 계단 오르는 것은 거의 직선에 풀리지 않습니다. 그저 벼락 감투를 써야 직선이 풀리는 사회가 되어버렸고 돈을 벌어도 한 푼 두 푼 저축해서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고 이건 어느 날 졸부가 돼야 하고 벼락부자가 돼야 하는 그런 습성으로 바뀌게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진주를 지도할 만한 그런 인물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주 주변들 역시 어느 도시나 다름없이 그 물질 문명 속으로 같이 침잠해버리고 만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잠시 진주 정신은 어디로 잠복을 해버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 이대로 진주 정신을 그대로 묻어둘 것인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 오광대 혹은 민예총 회원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오광대도 지난번에 그 탈춤이라는 것이 탈 속에서 결국 양반들을 통제를 하면서 인권을 회복하자는 운동이고 백정 장작극을 만들었습니다. 이 백정 장작극도 여러분들이 탈놀이나 백정 장작극이 그냥 유의로서 즐긴다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혼이 되어야 하거든요. 혼이 되어야 하거든요. 혼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진주 정신이 생성되어 가정에서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술을 만들 수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할 일이 정말 그 혼이 된 그런 탈춤을 추면서 여러분들이 이 진주정신을 계승해가고 갖고 나가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혼이 되지 않는다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살면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가치가 아니고 비록 좀 못 먹고 못 살더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나도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싶어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정의로움을 발휘할 수 있었고 또 엄청난 핍박을 받는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그 평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강해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그 탈춤도 혼이 될 것이고 그 혼이 나는 바로 진주정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운동에서 백정들의 신분은 이미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존해서 그럼 차별이 아직 완전히 없는가? 신분 차별은 없었지만서도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령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도 아직 잔존해 있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들 또 지역 간의 차별, 남녀 간의 차별도 아직도 다른 남녀는 차별이 없어졌다고 다들 그럽니다만 아직도 많은 차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차별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많은 차별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을 없애고 인권이 향상되는 그런 사회 그리고 정말 진주가 건강한 사회, 살만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에게 진주정신을 가슴에 불길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 불길을 담아다가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나누어줘서 앞으로 진주가 새로운 진주정신이 물결이 다시 살아나서 활활 타오르고 진주가 정말
건강하고 밝은 사회, 살만나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기원을 하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